안녕하세요. 구독자님이 에스모 지옥주 잘 부탁드린다고 하셔서 웃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만간 ORR, DCR 등도 개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모를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온라인 프로그램을 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우리한테 궁금한 것은 이제 아파티닙의 앱스트랙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44개 중에 20개의 프레젠테이션을 띄워주고요. 이렇게 세어보면은 20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관심이 가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캄렐리 주마비랑 아파티닙의 병용을 하는 것들, 뭐 헤파토셀룰러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다시 올라가서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디스플레이 세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좀 쉬운데요. 여기 보면은 2019년에 에스모의 포스터 디스플레이 세션입니다. 여기 보면은 포스터가 있고요.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적혀있는 포스터를 읽어보는 겁니다. 이분은 포스터를 지금 붙이고 있는 중이고, 여기 보면 다 제약 바이오 관련된 전문가들이겠죠. 와서 이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게 2019년 포스터 디스플레이 세션이었고요. 자, 이거는 작년에 봤던 인스트럭션인데, 여기 보면 포스터 사이즈도 있습니다. 가로가 190, 세로가 100인데 2배 차이죠. 여기서 보면은 정사각형이 2개 들어갈 수 있을 사이즈죠. 그래서 여기가 190이고 여기가 100인데, 여기 딱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게 사이즈가 규격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옵티멀 레이아웃이 이제 attract attention, 그러니까 다른 파티시퍼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 이렇게 2019년에 에스모 포스터 디스플레이 세션이 이루어졌었고, 그게 2020년에도 포스터 디스플레이 세션이 이렇게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 자,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efficacy and safety라고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많이 볼 수 있는 문구죠. 이 safety라는 것은 안정성을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약의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다. 그 다음에 efficacy 같은 경우에는 clinical benefit이라고 약의 효능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효능을 보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safety는 부작용이 없는지, efficacy는 효능이 좋은지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좋을 경우에는 이제 훌륭한 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FDA 경향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달라져 왔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세이프티, 안정성을 중요시했다면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efficacy를 조금 더 중요하게 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약이 안전한 게 중요했는데, 이제 안전성,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이 돼가기 때문에 약이 안전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제 효과가 있느냐, 효능이 있느냐, 그런 efficacy를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클리니컬 베네핏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지, 환자가 자기가 치료가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대표적인 지표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OS랑 PFS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은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리니컬 베네핏이 있다. 그래서 FDA는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과거에는 세이프티를 좀 더 중요시했다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피커시를 좀 더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세이프티가 기본인 거죠. 이게 일단은 안전하게 독성이 없어야 사람이 쓸 수가 있잖아요. 약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잘 갖춰져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티닙이죠. 플러스 EGFR TKI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 TKI는 티로시진 키나제라고 했고 인히비터입니다. 이거를 억제하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요 앞에 EGFR 로 시작하는 건 HLB 리보세라님이 관련된 거고, 여기 보면은 EGFR이 뭐였냐? 바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은 상피세포가 뭔지를 이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피세포라는 게 뭐냐? 그 친숙하죠. 우리한테는 피부, 손톱, 발톱, 털, 이런 것들이 상피세포입니다. 그래서 상피세포 역할은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이런 피부가 1차 방어선이잖아요. 어떤 것들이 우리 몸에 침범을 하려고 할 때 피부들이 이제 보호를 해주죠. 그래서 보호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상피세포로 있는 게 후각세포, 그 다음에 혀에 있는 미각세포, 눈에 있는 망막세포, 이런 것들도 상피세포입니다. 즉 감각을 느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상피세포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도 하면서 촉각을 느끼는 상피세포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상피세포는 두 가지 역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 그리고 감각을 느끼는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소화액을 분비하잖아요. 그래서 액체를 분비하는 상포의 세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상피세포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말한다. 이번 시간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부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 사이를 보면은 요 경계로 표피랑 진피로 나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표피를 보면은 표피는 이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각질층, 기저층만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이제 각질층은 요 위쪽이죠, 가장. 그래서 우리가 각질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막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저층은 가장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밑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자라나는 방향은 이쪽입니다. 위로 이렇게 자라나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점차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이제 각질층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각질로 변화되어서 30일마다 탈락되어 새로운 세포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그 밑에 있는 요 기저층을 좀 봐야 되겠는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요 표피입니다.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나뉘어 있는데 표피의 이제 가장 밑에 쪽에 있는 게 바로 기저층입니다. 이 기저층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 바로 이제 기저층이 새로운 피부 세포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분열을 할 때 어떤 신호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런 신호들이 아까 봤던 뭐 EGF 같은 상피세포 성장 인자잖아요. 이런 것들 신호를, 시그널링을 받아가지고 세포들이 유사분열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EGFR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리세터고요. 그래서 이제 표피를 이루는 것은 이제 5개로 나눌 수 있었다고 했는데, 가장 위에 있던 게 각질층이었다고 했죠. 이게 이제 탈락하는 거고, 위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게 기저층이었는데요. 요 기저층에서만 이 유사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저층에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위로 계속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계속 대체가 되는 겁니다. 각질층은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각질층에 있었던 것은 원래 기저층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던 세포가 시간의 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분열을 저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세포 분열이 감수 분열이 있고 체세포 분열이 있잖아요. 이거 모두 다 이제 유사분열이라고 하는데요. 차이점은 뭐느냐?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가 2n에서 2n으로 되는 반면에 감수 분열은 2n에서 n으로 됩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이제 반반씩 받아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전부 다 받아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4n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DNA 복제는 S기, 그러니까 간기 여기 1회, 여기 또 1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DNA 상대량이 둘 다 여기 S에서 이제 4로, S에서 4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체세포 같은 경우에 2로 이제 끝나는데, 생시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2번 돼가지고 1로 됩니다. 그래서 아까 2n에서 2n으로 가는 게 요거고요. 2n에서 n으로 가는 게 요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 EGFR의 상피세포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분열을 엄청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신호가 필요한데, 얘네들 그런 신호를 억제를 해주는 작용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상피세포 중에서 친숙한 피부를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피, 진피, 피하 조직이 있는데, 요 표피 쪽 부분에 있는 거 여기가 각질층이고요. 여기가 이제 기저층인데, 기저층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로스 팩터 같은 게 작용하는 게 요 기저층이겠죠. 여기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뭐 추가로 털 얘기를 해보면요, 털은 여기 지금 표피부터 해가지고 진피까지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죠. 털은. 그래서 지금 합쳐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털은 모낭에서 자라죠. 근데 이 모낭은 이 표피가 진피층까지 뻗쳐서 변형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그 뒤에 이제 보면은 요거를 줄여서 어떻게 말하냐면 NSCLC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요거는 이제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요거가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같이 병용으로 썼다라는 거죠. 요거랑 요거를 같이 썼을 때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목만 읽은 거고요. 이 밑에 보면 S트랙을 누르면은 쭈르륵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쭉쭉쭉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